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2025년 학부모 연수를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분에 대한 소개 말씀 잠깐 해주실 거거든요.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교감 김영숙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엄청 기대하시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직접 인사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교육청 출장이 생겨가지고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또 열정을 가지고 연수에 참석해 주셔서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감, 소통, 나눔의 대화법을 강의해 주실 김창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프로필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프로필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강의를 들으시면서 직접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창한 강사님을 박수로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흥초등학교 정말로 이름 달피의 신흥. 새신자. 그렇죠? 일어난 흥. 대단한 학교. 학급 수가 그냥 한 50학급 가까이 되더라고요. 현재 초등학교에 이런 규모의 학교는 흔치 않아요. 오늘은 어머님들하고 공감, 소통, 나눔의 대화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을 무척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한창 김을 좋아하는, 한창 뒤집어서 장한 김창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제 이름 김창한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재생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요새 제가 자주 하고 있는 게 하루에 한 영상을 한 4개, 5개 정도 제작을 하는 쇼, 요새 대세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연구소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있고, 우리 신흥초등학교 하면 감동 많이 받았더라고요. 교육부의 교육과정 100대 학교 하는데도 3년 연속 입상을 수상을 하셨고, 그래서 명문초등학교다 여기. 그리고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명문초등학교가 바로 신흥초등학교다. 또 우리 학생과 교직원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협심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학교다,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앞으로 사회에 헌신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멋진 삶을 살아가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실 분들이 우리 신흥초등학교 어머님들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되죠. 그렇죠? 대화도 정말로 공감소통 나눔에 대한 건성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고, 정말로 이 대화가 쉬운 것이지만 굉장히 노력하셔야 된다. 원리를 알고 그것을 했을 때 싸우지도 않고 기분도 안 나쁘고 이런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것은 제가 대화법 강의를 하면서 대화법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 여러 저자들이 지은 책과 사람을 소개해 준 거예요. 여기서 잘 말하는 표현법,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는 뭘까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정보 교환하는 과정이 대화잖아요. 그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하고 또 달라. 그렇죠? 대화는 오고 가는 과정이고, 소통은 뭐냐?
의사가 서로 전달되는 거예요. 대화는 해도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죠. 어떤 통계에서 보면 여자들이 왜 남자보다 오래 살까?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대화를 많이 하는, 수다를 많이 자기 의견을 쏟아넣기 때문에 남자들은 하루 종일 몇 번 웃지도 않고 몇 번 대화도 못해요. 술 먹으면 그냥 꽉 그냥 어떻게 대화를 할지 모르지만 술 먹었을 때 더 안 하는 사람도 많다. 나하고 타인하고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가 중요하고 대화를 하면 의사소통이 되는데 당신 내일 12시까지 꼭 12시 넘어선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안 지켜진다. 이게 소통이 안 돼서.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전혀 없어, 중고등학생들. 저도 이제 고3일 때 보니까 애가 그냥 새벽에 나가서 공부하고 밤 12시에 와.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다 경험했잖아. 그럼 엄마 아빠들은 그래도 조금 여력 있는 집은 차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하여튼 지난한 거다 이게. 질탁동시라는 사자성어죠. 병아리하고 달걀 속에서 이제 병아리가 부화가 돼서 수모하루가 되면 나오게 되는데 삐약하면서 나올 때 자기가 깨고 나오는 것도 조금 쫄지만 어미하고 같이 쪼아줘. 이렇게 동시에. 그걸 질탁동시라고 하는데 대화도 이렇게 질탁동시 하는 것이 대화가 서로 이렇게 서로 안압하기 어미가 쫓고 아이가 말하고 저 속에서 하듯이 소통이 돼야지 대화가 된다. 존 포엘이라고 하는 교수 사람이 대화에는 5단계 등급이 있다. 5단계 등급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대화하는 건 이건 몇 등급 대화구나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가지 차원의 대화가 있는데 제 5등급 대화는 습관적으로 말한다거나 상투적, 인사 정도 스치는 말 이게 이런 정도가 5등급이요. 말하자면 제일 낮은 등급에 근데 어떤 내용이냐 오늘 날씨 춥지요. 인사, 엘리베이터에서 립서비스 대화 이런 것들이 여기 대화요. 이웃 사람하고만 이렇게 스치면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은 5등급 대화예요. 제일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는 아니다. 4등급 대화는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을 말하는 대화야. 예를 들면 정보 나눔. 개인 의견은 없지만 피상적 대화. 어떤 내용인가? 오늘 박지성이 내일 출전한대. 새벽 4시에 뭐 이런 거. 이게 한 4등급 정도 대화. 3등급 대화는 내 생각. 그 다음에 판단을 말하는 수준의 대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부터 참다운 대화가 시작이 된다. 친밀감도 조금 생기고 3등급 대화부터 어떤 예를 들면 이 넥타이가 양복과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3등급 대화예요. 집에서도 하잖아요. 그지? 당신 양복하고 넥타이가 어울려요. 이런 정도가 3등급 대화. 그럼 2등급 대화는 뭐냐? 그럼 물론 겨우에도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요. 이런 대화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수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2등급 대화는 기분, 감정을 표현하는 생명 언어. 예를 들면 가슴으로 나누는 대화, 친밀한 사람일 때 숨긴 감정. 예를 들면 승진되어 너무 기뻐요. 이런 것들은 2등급 대화 정도라. 이런 얘기. 그럼 이제 마지막 1등급 대화는 도대체 어느 정도야? 완전히 감정을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사람, 1등급 대화 사람 수준은 이 물리적 거리로만 할 때 1m, 50cm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렇죠? 부부 간에,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이런 데야. 예를 들면 가장 깊은 데야. 투명하게 숨김없이. 그 다음에 신뢰가 바탕이 돼. 부부도. 예를 들면 당신만 곁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런 정도가 그렇죠. 여러분들 잘하셨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경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대화를 하지만 어떤 대화는 하고 나서도 그냥 찝찝해. 은혜 보이지 않게 막 상대가 얘기하는 거 말을 끊는다든지, 또 막 어떤 데서는 자기만 독한 얘기한다든지, 뭐 요새 대화가 방법이 다르잖아요. 경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청이 5가지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제1원리는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들으려고 이렇게 기울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1단계. 경청의 자세가 기울여줘야 되잖아. 이렇게 있다. 이건 상대방이 볼게 나온 거야. 근데 상대방에게 기울여주고, 인정해주고, 인정. 뭐를 인정해줘? 그렇군요.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하고,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영탁의 어머니가 있어. 우리하고 친한 가운데 그 집 자식이 영탁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그 분이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뭐 말하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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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뭐예요? 인정해주고 기울여주니까 말하는 사람은 이분이 내 말을 잘 들어주네. 막 더 열심히 막 얘기하고 비밀도 얘기할지도 몰라. 그 다음 사벌리. 정보 요청하기는 이제 이렇게 듣다가 간혹 가다가 예 그래요. 그렇군요. 이러다가 근데 말씀하신 그건 뭐지요? 이렇게 물으시면 더 이분은 이분이 내 말을 잘 듣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원리는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듣고서 그렇군요. 예. 이게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 말을 다 듣고 있구나.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서로. 마지막 원리 질문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경청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청하는 자의 몸 자세를 아이하고 할 때도 남편하고 할 때도 이웃 사람들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몸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 아이 컨택을 해야 되겠죠. 고개, 입, 몸, 상대방의 얼굴을 봐야 돼. 상대방의 얼굴 안 보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 상대방이 얘기해 주는데 막 핸드폰만 있어 뭐 확인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지? 상대방의 얼굴을 보라. 가족 간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고개를 끄덕거려준다. 입은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 몸 상대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상대가 앉아있는 앞으로 쪽으로 약간 구부린다. 이렇게 뒤로 적혀 있는 거보다는 앞으로 약간 기울인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들어라. 이렇게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했을 때 먼저 이렇게 들어줘야지 소통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대화가 나가는 것이 되겠다. 경청했을 때. 이제 조금 더 깊이로 들어갑니다. 조금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하고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거 이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청은 hear, 이건 듣기잖아요. 듣는다. listen, 이것도 듣기잖아요. 근데 이건 경청하는 거예요. listen은 그래도 hear보다. 근데 공감적 경청이 있어. 공감적 경청. 여기는 공감적 경청. 즉 감정을 받아주는 대화로 감정을 아이에게 이제 코치해주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카터맨 박사의 이론인데 실제로 이제 현장 그거 다 거쳐서 만든 책에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아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여기서는 호돌이라는 아이인데 그 금붕어가 집에서 아마 길렀나 봐. 금붕어가 죽었어. 그래서 엄마 누가 죽었어 울고 있을 때 이걸 이제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봅시다. 어떤 부모는 축소 전환형이라고 얘기를 그런 형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은연중에 계셔. 예를 들면 아이가 화났을 때 화났는데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려.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지고 울어. 피자 먹으러 가자. 아빠가 피자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어쩜 보면 야 피자도 사주고 당해주고 뭐 이런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그 슬퍼서 감정이 막 이렇게 복받쳐서 이러는데 그거를 그까지 내가 피자 사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건 축소 전환형 부모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두 번째, 억압형 사례가 있어. 예를 들면 막 부모가 죽어서 울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아이의 감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그깟 부모가 때문에 울고 있어? 네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 이건 억압형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안 좋다. 세 번째, 누구죠? 빨리 시키나 해. 뭐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형. 저도 저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 좀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했고 현재 부장판사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고등법원에.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어떻게 가정해야 되는지 애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도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죠. 네. 봅시다. 세 번째는 방해명이 있어. 어떤 부모의 유형이냐. 감정은 받아주는데 고치해주지 못해. 감정을. 이럴 때 예를 들어 봅시다. 호돌이가 많이 슬프구나. 슬프면 울어야지. 실컷 울려. 계속 울어. 잘 됐는데 앞에서는 잘 됐는데 뒤에가 조금 마무리를 못했어. 그렇죠? 방해명이야. 니 울라고 울어. 슬프지? 계속 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좋다는 뜻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코치형의 감정. 감정을 이해하고 그 슬픈 마음을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코치해 주는 거. 예를 들면 감정을 포착해야 돼. 울고 있어. 금붕어가 죽었어요. 호돌아 슬프니? 딱 이렇게 가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어깨를 만졌는지 하면 슬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감정 공감을 하는 거. 슬프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감정 표현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너 얼마나 슬퍼? 많이 슬퍼. 막 이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코칭을 마지막에 해줘야 돼. 하지만 어떡하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묻어줘야죠. 그리고 이제 난 열심히 공부해야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다시 추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짧은 대화지만 곱게 끌어나가는 것이 제가 제시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좀 더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보도가 슬프니? 슬프겠구나. 그래. 이런 뭐뭐 하구나. 이런 걸 이제 공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슬프겠구나. 정말 슬퍼? 얼마나 슬퍼? 이렇게 물어봐 주고, 하지만 어떡하겠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다른 상황을 봅시다. 엄마, 친구게 미우기가 미워 죽겠어요. 이제 이런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얘가 가져왔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감정 포착을 해야 되잖아. 미우니? 미운가 보구나. 미웠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감정 표현. 얼마나 미워? 왜 하는 말이 딱 맞지? 미워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떡하겠니? 아이고 이제 내일 학교 가서 이제 말 하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다른 것도.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학교 가기 싫어. 이럴 때 가기 싫어? 물어봐. 싫은가 보구나? 정말 싫어? 어떡하겠니, 그런데? 가방 메고, 아이, 가야지요.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툴툴 털고 갈 수 있게 만든다, 이거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부치깽이, 지도 학교 안 가! 이러면 애가 맨발로 막 신발 주고 동네를 한 바퀴 옛날에 노래 우리 그런 걸 했잖아요.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뭐 이런 노래가 엄마나 뒤에 따라고 아이 학교 안 갈라 그래 동네 도는 거 그런 거 비교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번에 공부하기 싫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이럴 때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하기 싫어? 안 하면 어떡해? 네 장래가 응? 네 달렸는데 정말 싫은가 보구나. 얼마나 싫어. 어떡하겠니? 이러면 어떻게 돼? 공부해야죠. 이렇게 대화를 순리로 끌어가야지 억압, 강압, 막 당인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이하고 교감이 안 된다. 외식하고 싶다 그러잖아. 돈가스 사줘? 그러면 어떻게 해? 똑같이 할 거예요. 외식하고 싶어? 이런 물어봐 주는 거지. 외식하고 싶은가 보구나. 정말? 네. 하지만 어떡하겠니? 돈이 없어서 오늘은 기회가 안 돼. 아빠도 안 계셔서 내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떡하겠니? 이런 내가 알았어요. 김새인데 뭐 이번에 이렇게 40%만 고치해줘도 훌륭한 결과를 낳는다고 카터맨 박사가 책자에서 이렇게 임상실험한 걸 밝혔어요. 그전에는 침묵 아주 말 안 하고 근엄하게 있으면 금이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았죠 요새. 침묵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표현을 못했는데 내가 진정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 말을 못했다는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표현, 침묵하지 말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다. 내가 얘기했더니 그대로 나왔네. 그 다음에 좋은 표현법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아름다운 표현이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면서 바쁘잖아. 엄마는 막 빨리 점점 그런데 애는 막 저렇게 해서 막 학교 갈 준비도 안 하고 빨리 막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 그건 대화가 아니요. 여기서 막 하면서 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뭐 손을 잡든지 가까이에서 얘기를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대화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집안 가정행도 마찬가지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표현이 중요하다. 좋은 표현법 봅시다. 이제 상황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소망이 바라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오늘 공부하고 봅시다. 예를 들면 상황, 생각, 감정. 백화점이나 아니면 내가 가게 하는 데서 고객이 손님이 옷을 멋있게 입고 왔을 때 이럴 때도 있잖아요. 좋은 표현을 해드려야 되잖아. 내가 선생님의 옷 입은 모양을 보니까 옷이 참 어울리는데 마지막에 감정을 이제 얘기해줘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쁜 마음이 될 거예요. 좋은 표현을 받아서. 그죠? 이렇게 처음에 객관적인 사실 상황을 얘기해주고 내 생각을 옷이 잘 어울리는데 생각해주고 마지막에 감정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이게 좋은 표현이고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손님이 나를 칭찬해 줄 때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니까 이게 상황 사실이잖아. 그렇죠? 생각.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표현법이다. 정말 또 다른 것도 자녀들이 이제 숙제를 잘할 때 상황. 숙제 잘하면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남편이 또 일찍 들어오면 어떻게 얘기해요? 해가 이제 서쪽에서 뜨겠구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근데 이렇게 자녀들이 숙제를 잘할 때 어머니가 아빠가 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바로 숙제를 하는데 이게 상황이잖아요. 객관적인. 내 생각, 아빠 생각이요. 아들을 잘 둔 것 같아서 내 기분을 얘기하는 거야. 아빠 기분을. 아빠 마음이 흐뭇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성숙한 정말 아름다운 좋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저걸 우리는 어떻게 딱 그냥 생각해서 하잖아. 먹었어? 안 먹었어? 잤어? 안 잤어? 뭐? 이렇게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 원리를 알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연습을 해야지 이 생각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동을 하고 또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습관화를 만들어야지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식사 후에 남편이 설거지를 해준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요새 저도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 왜? 내가 안 하면 내 아내가 더 힘이 들겠구나. 난 그래. 생각이 지론이. 아이고, 안 살 거면 싸우고 그냥 찌지고 웃고 하고 끝내버려. 근데 싸우고 살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원수같이 지옥까지 사느냐 이거요. 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존중해주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못하면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 자세를 이게 표현. 야, 이번에는 당신이 식사를 끝나고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니까 내 생각,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름다운 표현법이다. 이번에는 직장 상사가 생일 선물을 챙겨주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아름다운 표현법이냐. 상황, 제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선물까지 주시니 이게 상황이잖아. 그 다음에 생각은 자기 생각은 저에게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주시는 거 가져주는 것 같아서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 기분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표현법이다. 이번에는 오늘 제가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강의 계획이 이제 이렇게 오달 맞춰서 했지만, 아까 담당사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할까, 아니면 연속으로 이렇게 해서 할까 했더니,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쭉 연결하면서 조금 일찍 끝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좋은 강사는 일찍 끝나는 게 좋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이니까 너무 또 많이 띵겨먹으면 또 여러분들이 유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익과 재미. 제가 이걸 무겁지만 가져왔어요. 여기 이제 노래교실 운영도 제가 해본 경험도 있고, 제가 뭔가 하기를 좋아해요. 나서기를. 그래서 이게 유튜브 한 것도 지금 한 2만 5천 명 구독자가 돼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독학. 혼자서 다 콘텐츠 만들고 또 업로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 혼자 1인으로 되게 다 잘 나가는 큰 거는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도 많다지만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청년일 때부터 기타는 쳤었는데 안 치다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건전가요. 잠깐 손뼉 한번 했습니다. 엘보요. 옆구리 터치, 옆구리 터치, 엘보, 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자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제가 만들었어요. 이름은 엘보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저기 명문학교 나온 학부모님들이세요. 이것을 해서 6박자 노래할 때 박수치기가 이렇게 슬러락이나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해보면 8번의 6박자 노래는 이걸 사용해보자. 이래서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이 외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보는 작은 송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그런데 이렇게 6박자 노래가 많잖아요. 낮에 놀다
엄마가 성그늘에 이 밤을 맞에 놀다 뜨거운 발문의 복자 많잖아요. 차도가 발문의 복자가 많고 또 동료도 발문의 복자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잠깐 여담을 했을 거예요. 야, 좋은 편법. 그래서 결론은 이거잖아요. 쭉 가되 조금 일찍 끝난다. 어떻게 선생님 아까 오늘 우리 임 선생님 대전에서 말씀하셨는가? 그 얘기를 우리 저쪽 선생님이 말씀하셨는가? 하여튼 저는 엄청나게 이렇게 양을 많이 가져왔어요. 욕심이 많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들 대전신흥초등학교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은 또 이게 적 안 돼요. 야, 봅시다. 외출하는데 아내가 늦게 나와. 우리 집에는 제가 늦게 나와. 제가 늦게 나와. 우리 아내 와이프도 화를 내고 늦게 나온다고. 내가 시동을 걸어놓고 이렇게 오래 있어. 근데 이제 보통 여자들이 늦게 나오잖아요. 화장 많이 하고서. 근데 저는 이제 아내가 운전해 줄 때가 많았어.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늦게 나왔는데 당신 오는 거 있었어? 뭐 이러면 싸우잖아. 안 싸우는 방법. 상황, 생각, 감정, 소망. 이 상황, 객관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외출할 때 이렇게 20분이 늦는데 이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은 파티에 늦으면 눈총을 받을까봐 감정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화가 났거든? 10분만 미리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덜 기분이 나쁘네. 들이대고 너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쥐도 덜 달려들어. 고양이한테 쥐도 저러면 왕! 달려들어. 이번에 남편이 밤 12시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났어. 아내가. 야, 봅시다. 당신이 12시 넘어서 들어온 것이 3번인데 이게 사실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 사실은. 내 생각에는 가정보다 바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내 생각이야. 감정. 화가 나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찍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도 좀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덜 다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 또 각 썼어 뭐 이제 막 가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김대리가 회의 때마다 10분씩 늦게 올 때 상황 김대리가 회의 시간에 종종 늦는데 이게 사실이잖아. 상황 생각 공동체 분위기가 해이해질 것 같아서 이게 내 생각이야. 그래서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 내가 염려돼요. 소망 바라는 거 다음부터는 서둘러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저 하면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 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아야 소리 못할 것 같아요. 꼭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는 아이에게 얘기해 봅시다. 상황.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상황. 객관적인.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엄마가 마음이 감정. 아빠구나. 아빠가 걱정이 된다. 엄마가 걱정이 된다. 이제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면 어떻겠니? 방에 들어가 공부하는 게 좋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알았어요. 이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게임만 하고 텔레비하고 이렇게 하면 애도 그냥 계속 바쁘게 돼. 전화를 크고 거칠게 받고 있는 부하가 있죠. 사무실 내에서. 그럴 수 있죠. 그 어디 보니까 그런 상담 하는 그런 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언어가 퉁명스럽게 들리는데 이게 상황이잖아요. 먼저 상황을 얘기해주고 우리 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깎일까봐 은행인가봐 여기가 내가 걱정이 돼요. 우리 은행 이미지 깎일까봐 조금만 조용하고 예의를 갖추면 좋겠네. 이러고 알았어요. 이래 되는데 야단치면 18 소리가 마음속으로 18을 그래서 택배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배달하는 중에 차가 막고 있을 때 그런 몰상식 왜 막 한시가 급한데 상황 그러니까 감정 소망 아저씨 앞에 차가 막혀 있는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 배달을 빨리 가야 하는데 내가 늦을까봐 이게 아이메시지 화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 유메시지 화법이 아니고 너를 주어로 하는 화법이 아니고 나를 주어로 하는 아이메시지 화법이라는 거죠. 야 감정 내가 조급합니다. 차를 빨리 빼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아이씨 뭐 이러면 막 서로 싸워. 거기서 길거리에서 쉬운 문제를 틀렸어. 아이가 집에 왔는데 올백 맞아야 되는데 90점 95점이 돼서 한 문제 5점짜리 틀려서 이럴 때 상황 어떻게 하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렸니? 그리고 생각을 얘기해야 돼.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린 것 같아서 아빠도 속상하다. 다음부터 문제를 꼼꼼히 보도록 해. 알았어요. 이래 되는데 이거 그냥 싹 생략하고서 그냥 애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강아지도 다 틀리겠다 이래갖고 그냥 자존심 확 상해서 귀를 콱 닫고 대화를 안 해. 그럼 애가 사춘기 때 왜 애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이번에 게임에 빠진 아이에게 어떤 부모님인데 저한테 상담을 해오더라고. 아이가 게임에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새 참 문제죠. 핸드폰 초등학교 1학년이면 거의 다 사주잖아요. 내 생각에는 거의 사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미성숙한 아이들, 미분화된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뇌에 그 좋은 영향을 안 준다네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좀 안 할 수는 없고 다 하니까. 어떤 대학교 교수는 자기 아들이 4학년인데 그 4학년 전체 중에서 휴대폰 걔만 안 가지고 있대. 아빠가 안 사준다는 거지. 애하고 얘기해서. 물론 그래서 동의가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 조정 여러 가지 휴대폰에 뭐 이렇게 좀 막아놓는 기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조절해서 아이하고 협의해서 해나가야 돼. 게임 빠지는 애에게 말하는 거 표현. 네가 게임에 빠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네가 게임에 중독되면 어떡하나 이게 생각이잖아요.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아빠가 염려된다. 이제 그만두면 어떻겠니?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명령형보다는 게임 끝, 게임 끝,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명료가 돼. 부드럽게. 열심히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반짝반짝 하는 게 공부를 학창 시절에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하면서 회의를 이렇게 이끌어보고 시골에서 자랐지만 뜻한 바 있어서 서울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합격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낙창해서 학교 행정실 공무원을 시험 봐서 그것도 상당히 비율이 센 데서 거기 합격을 하고 공부하다가 다시 학교에 선생님이 또 다시 내려고 대학을 다시 가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생은 여러 방면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시험하는 건 맞춰보세요. 달팽이는 이빨이 있다. 동그라미 가위. 이빨이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저자는 이솝이다. 안델센이죠. 이솝이 아니라. TV, 대리점에 가면 TV가 수십 대가 다 켜져 있어. 저거 시청료 다 낼까, 안 낼까? 내지 않는다. 사자는 익힌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렇죠? 응. 토끼는 걸을 수 있다. 없어요. 깡충깡충 뛴다네. 물고기도 소변을 본다. 물고기 소변 안 보면 어떻게 살아? 소변을 봐야지. 배꼽에 때를 닦아내면 배가 아프다. 아파요. 옛날 할머니들이 배꼽에 때를 파내면 배 아프다 그랬는데 맞아요. 메기에도 비늘이 있다. 메기, 고기가 아니라 메기. 수염난 메기. 없죠. 왜 비늘이 없어. 짬뽕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다. 아니죠.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이죠. 화교들이 물론 했겠지만 아까 했었고 이 병은 영어 배우인데 이 표정이 중요한 거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양미간이라는 거잖아요. 눈썹 가는 사람들. 여기가 이제 목이 들어오는 입구를 하는데 여기를 찡그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목이 이제 들어오는 대문 문이야. 그리고 콧대를 타고 길이 내려오는 목이 내려오는 길이 있어. 그렇게 인상을 쓰지 말아야 되죠. 난 나이 젊었을 때는 날 무섭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옛날에 고생만 하고 컸잖아요. 그러니까 늘 웃지나는 내가. 근데 제자들을 만나니까 어느 정도 일이 커서 만나니까 선생님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인사해진 것 같아요. 그랬더라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웃어야 돼. 거울 보고. 그래서 입꼬리는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이 내려와서 국자에 담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복이 두두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웃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아까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라는 게 있어. 이제 그걸 대화법 하면 기본적인 거 이제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철수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 마음이 서운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두 개. 철수하고 여기가 틀리잖아요. 이건 너 전달법, 이건 나 전달법이죠. 그러니까 나를 주어로 하는 합법이야. 그러니까 나를 주어로 하는 합법은 서로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깔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 감정, 바라는 이 순서로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 노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너는 맨날 늦어. 맨날 늦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싸잡아서 매도하면 안 되겠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날 무시하니까 인사를 안 했는데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선생님 난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를 못 봐서 못한 것 뿐인데 사람은 이렇게 하는 날 무시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요. 사실은 뭐예요? 인사를 받지 않아서 이기적이라서 돈을 내지 않은 것 뿐인데 니 돈 아끼냐? 이렇게 이기적으로 몰아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게을러. 근데 그 일을 시간 내에 마치지 않은 것 뿐인데 게을르다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사회에서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만 말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느낌을 이렇게 많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난 소원해, 괴로워, 속상해, 기가 막혀, 울다 한치에 속을 퍼, 심란하다, 곱깝다, 열받는다 이런 것들을 많이 숙지를 해서 내가 어디에 감정이 있을 때 저걸 사용할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요. 각자 돈을 내면 좋겠어. 돌아가면서 의견을 말하면 어떨까? 시간을 지켜서 일을 맞춰주면 좋겠어. 이렇게 긍정문으로 표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상대방을 경청하는 거. 이건 아까 한번 했으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어머니, 용수 어머니. 너 때문에 못 살아. 맨날 인터넷만 하고 있고. 용서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해서 엄마가 참 속상하다. 이렇게 표현법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을 똑같이 아이가 하더라도 이렇게 너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속상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표현법이다. 조용히 안 할래? 너 때문에 운전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 안에서 장난을 치니까 엄마가 정신이 없어. 사고가 날 것 같다. 두려워.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더 좋은 표현을 듣고서 행동에 따라주지 않을까. 식탁이 저게 뭐냐?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가 간식 먹은 접시를 싱크대에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것이죠. 이쪽이 얘기한 것은 바로 상대방을 너를 주어로 하는 화법이 되겠죠. 이쪽에 있는 거는 나 대화법으로 iMessage 화법으로 나를 주어로 하는 대화법 화법이 되겠어요. 너 대화법은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이런 것을 너 대화법을 사용한다 이러면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는 소리 얘기예요. 이쪽이고 나의 감정을 말하는 쪽으로 나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상황과 사실을 내 생각, 바람 이를 나타내는 것은 나 대화법이다. 이쪽은 너를 주어로 하는 것은 주로 사용하지 말자. 나를 주어로 한다. 이쪽은 비꼬기, 비판, 지시가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고 이쪽에서는 상황과 내 느낌과 바람을 얘기해주는 쪽으로 나간다. 이제 어느 정도 전체의 대강이 이렇게 쭉 자리 잡히시죠? 야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큰 소리로 떠들면 난 지윤이 이야기가 잘 안 들려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금소리를 떠드는 것은 사실이고 잘 안 들려서 힘드는 것은 나의 감정이 되겠죠. 그리고 바람을 표현한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교실에서도 많이 실험을 하는데 양파 이렇게 심어 식물을 놓고서 사랑해, 내 눈 예뻐,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나는 너를 한없이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칭찬과 대화를 나눠주는 식물과 넌 나빠, 너는 싫어, 막 이런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식물의 크기가 이게 달라요. 그러니 오죽하면 사람 사이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고, 이 자성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성애언. 아이가 그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으로 커나간다는 거야. 기대를 가져주면 너는 장래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것 같아. 아까 얘기대로 또는 너는 뭐뭐 하니까 뭐뭐 할 것 같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기대를 가지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부응하려고 그래. 거기에 맞춰나가려고 그래. 이게 이제 자성애언이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예뻐. 나는 멋져. 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나는 왜 이래? 되는 게 없어. 재수가 없어. 싫어. 막 이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밥에다가도 이제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떠놓고 칭찬해주고 욕하고 비난했더니 이게 빨리 상해. 빨리 곰팡이에 끼어서 빨리 밥이 이쪽은 쌩쌩하고. 서비스 퀴즈. 국어 교사는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제도 모르고 쯧쯧쯧. 국어 시간에 주제를 많이 찾으니까 그럴까. 음악 교사. 말리지를 못할 망정 서로 장단을 맞추냐?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야. 진로 담당 교사는 너희들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신교사. 야, 그것도 쌈질이라고 하냐? 국사교사. 조상님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생물교사. 발레만도 못하는 놈들. 반장. 너희들 싸움하면 선생님한테 이른다. 부반장. 반장이 선생님한테 이른대. 경청. 아까 얘기했죠. hear, 좀 더 listen, 그 다음에 attractive listen. 공감적 경청. 들을 청자죠. 이 들을 청자를 구성을 한번 나눠봅시다. 귀자가 있잖아요. 여기. 임금왕자가 있고 열십자가 있고 여기 문목자를 눕혀놓은 것이고 한일자고 마음심자 귀, 왕, 십, 목, 일, 신. 도대체 무슨 소리냐? 왕처럼 커다란 큰 귀와 10개의 눈, 신목, 10개의 눈으로 즉 진지한 눈빛으로 하나된 마음, 일신, 하나된 마음. 도대체 뭐냐? 진심된 마음으로 들어주라 하는 뜻이 들을 청자에 글씨에 만든 거예요. 어떤 글자니까. 그래서 이 경청하려면 잘 들어오고 잘 표현해야 돼. 띄어쓰기를 했을 때 그 새끼양을 잘 키워야 할 텐데. 그 새끼양을 잘 키워야 할 텐데. 그 새끼양을 잘 키워야 할 텐데.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그 띄어쓰기라든지 붙여읽기에 대해서 표현이 경청을 잘 하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울여 잘 듣는 것을 명심,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에 집중하고 들으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자꾸 말을 끊는 사람 있죠. 그러면 안 돼. 경청이 안 돼. 말수를 제한하고 조절하고 편견 갖지 않고 흥미를 갖고 끈기 있게 들어라. 이런 것이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대화할 때는 표현법, 이런 게 지금 경청법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느낌을 주는 경청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감을 잘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 아까 같이 영탁이 엄마가 같이 맞아요. 그래요. 이러면 막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신나. 그래요. 막 백발백중으로 그냥 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맞장구 쳐주고 경청 자세도 갖춰주고. 예.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경청과 수용하는 마음, 적극적 맞장구가 이렇게 긍정적 사고로 이어진다. 대화를 하는데 1대2, 대3의 법칙을 한번 1대3을 지켜보세요. 대화를 요소가 있는데 3요소가 태도가 55%, 음성이 38%, 언어가 7%.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나 말 못해. 뭐 이렇게 하지만 참 놀랍게도 대화에 있어서 언어는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제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태도가. 이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메리비안의 법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성과 언어. 어떤 사람은 전화 소리 듣고 호감에 빠져서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화 소리가 멋있는 사람이 있대요. 남자들은 좀 저음이 아주 이렇게 호감을 준다는데 저는 조금 하이톤 같아. 1, 2, 3의 보충은 한 번 이렇게 말해. 말을 너무 막 내가 독한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어주고 3번 맞장구 쳐라. 이런 원칙으로 자기가 비율로 이렇게 마음 은연중에 이렇게 나가면 물론 자기가 독단적으로 많이 말할 때도 있지만 대개나 상대방한테도 얘기할 기회를 주고 또 끄덕여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제 신뢰합법, 쿠션합법, 칭찬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신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게 좋을 것 같잖아요. 이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쿠션합법. 쿠션합법은 쿠션이 쑥 들어가다 나오듯이 이렇게 공각을 좀 이쪽에 앉으세요. 이거보다는 이쪽에 앉으시겠습니까? 이거보다는 이쪽 자리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여러 가지가 많아. 칭찬하고 옷 새로 사셨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방법도 있죠. 오늘 입으신 옷 너무 잘 어울리세요. 좋은 말인데 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이번에 대화법 다시 쿠션 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나 전달 합법으로 지금 얘기를 배웠으니까 공부를 해봅시다. 손님 잘못이잖아요. 손님 너를 위주로 해서 말하니까 이건 굉장히 나쁘게 들리잖아요. 왜? 저희 불찰입니다. 손님 저희 불찰입니다. 공감합법.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했을 때 네, 비싸죠? 비싸지만 질이 가장 좋은 거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죠. 호감 주며 말하기 위해서 신뢰성, 용이함, 쿠션 표현, 칭찬받아 맞듯이.
말하기 능력을 이제 키우는 것은 9가지가 있는데, 도입부에서 흥미를 이끌어야 돼. 친구들하고 만나서 할 때, 도입부에서 흥미가 있어야지 화제거리가 쫙 잘려서, 또 짧을수록 좋아. 그렇죠? 길게 하는 거나, 또 너무 공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살피가면서 말해야 되겠고, 아까 같이 공감 제일 중요하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라. 저도 이제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님들의 가치관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머리 상상하면서 이렇게 물론 일방적이지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말하라. 그 다음에 진심으로 말해라. 아까 같이 너무 큰 소리보다는 작은 목소리로 짧게 말하라. 이런 것들이 아까 같이 듣기도 어떻게 들을 거냐 하면 맞장구치고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아니요 이러면 대부분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죠. 대화가. 이건 아까 같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대화는 아까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신흥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학교 수준도 높아요. 선생님들 수준도 높아요. 이렇게 멋진 사람들은 어떠냐? 클린업. 항상 청결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드레스. 새 옷을 하고 좋은 옷은 아닌데 항상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브. 늘 앉아져 있는 것보다는 항상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움직여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무브업을 한다. 그 다음에 셔터. 입을 되도록이면 자주 한잔 닫는다. 이런 얘기죠. 페이어. 돈 낼 일 있으면 얼른 지불을 먼저 한다는 얘기죠. 음식점에 가서 물론 돈이 내는 방법도 있지만 요새는 대개가 자기 건 자기가 내죠. 계산을 젊은 층에서는. 그 다음에 기부.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아야 돼. 큰 뭔가 고집 세우지 말고. 서비스.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베풀어줘야죠. 서비스. 러닝홈. 평생 교육이라서 항상 이렇게 어머님들 같이 자세가 이런 참 긍정적으로 이렇게 배우시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아까 전가조목에 소개한 두견새가 애타게 님을 찾아서 이렇게 울면서 다니는 것 같이 어머님들은 우리 자녀의 장래에 잘 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공부하고 연찬하고 배우시는 자세가 바로 전가조목에 나오는 두견새와 같아요. 성공할 겁니다. 이번에는 마인드. 항상 마음을 잘 추스려서 마인드가 할 수 있고. 로망스. 항상 이제 나의 낭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까지 아닌가. 교육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페스탈루치가 얘기한 거죠. 교육의 본질은 사랑이야. 이 신흥초등학교에도 이 교육 슬로건이 있지만 바로 그 속에는 사랑이 밑바탕이에요. 그럼 교육 방법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그 방법은 이 사랑 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렵고 급하고 짜증나고 뭐 하다 보면 망각하고서 거기서 자꾸 벗어나.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교육 방법은 그 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진짜 이 신흥초등학교인지 어머님들은 다
명부모님이셔. 그래서 이제 명부모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밝을 명자 명부모님. 아이들이 해야 할 거, 나가야 할 거, 하지 않아야 할 거, 어떻게 도와줘야 할 거를 밝히 알고 계시는 부모님이 1번 명부모님이시다. 밝을 명자. 두 번째 명부모님. 내 자식, 내 자녀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부모님이 두 번째 명부모님이시다. 마지막에 명부모님, 이게 울명자입니다. 정말로 아이가 감동하고 남편이 감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이런 부모, 이런 부분이 명부모님이라고 이 세 가지를 갖춰서 진정 명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다 그러실 분들인데 쉬어가는 코너 이것에 이 이미지의 제목을 대주세요. 이 이미지의 제목을 말해주세요. 상품을 걸을까요? 눕혀서 본 걸 보거나 여기 보면 엄마 얼굴 같아. 여기는 아기 얼굴 같아. 이건 두 손 합작된 것 같아. 그죠? 모자의 기도. 모자의 기도. 그럼 훌륭한 부모님의 특성은 아까 같이 대화법을 잘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신의를 갖고 겸손, 칭찬하고 친절, 예의, 약속, 배려, 경청, 베품 나눔, 타인 존중 다른 사람에게 남과 사이좋게 조화를 이루는 부모님이 특성 명부모님의 일이다. 명부모님의 특성 2. 나를 다스리는 지혜가 훌륭하다. 감사, 겸손, 인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복하고 자기존중, 긍정적 사고 유머 감각을 갖추시고 책임감, 정직, 목표의식과 시간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부모님. 아이고 이건 내가 못 살아. 저런 걸 다스리시려면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부모님의 특성 3. 가정교육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지혜가 훌륭하다. 창의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판단하고 집중력, 중요한 것 먼저 계획성, 리더십 이런 것을 갖췄을 때 또 한 가지 버틴다면 미인 대칭 비비물 미소 짓고 인사하고 상대가 이제 저쪽에 오시잖아요. 이제 여기 저쪽에 한 분이 오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인 대칭 미소 지어야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 대화하는 거야. 지금 대화법 배웠잖아요. 대화하고 칭찬해 줘야지. 상대방이 오늘 옷차림이 너무 멋져요. 뭐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 그럼 비비비는 뭐야?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마. 미인대칭 비비물 이것도 사회생활에서 항상 명심하고 계시면 되겠다. 명부모님의 인사 4대 포인트.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 선생님보다도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얘들아 안녕. 저는 이제 그전에 교사를 할 때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아이들이 상당히 소중하잖아. 아이들이 대접받는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 담임교사인데 내 교실에 가서 문을 확 열고 야! 너 떠들지고 너 나와! 옛날에 나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나쁜 교사.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반성하고 이렇게 했어. 제 교실을 들어가서 톡톡톡 놓고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책상 올라와서 뛰다가 똑똑똑 듣더니 야 왔다. 그러더니만 선생님이야 애들이 막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 그럴 때 제가 문을 쓱 열고 싹 웃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똑같이 열리더라고. 그런 데나 들어가서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애들이 떠드는 거고 우는 거잖아. 내 잘못이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이런 행동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하나하나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돼. 내가 먼저 눈 맞춰주고 밝게 웃어주고 말을 하는 거. 아까 앨범 박수를 했고요. 부모 자격증을 어떤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저도 부모 처음 돼봤는데 시행착오 많이 겪다가 가르쳤어. 이렇게 자녀만 탓하는 것은 부모가 미숙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더라고요. 미숙한 부모가 자녀. 저는 그것도 깨달았거든요. 제가 미숙한 교사일 때 미숙한 교사가 아이를 나보낸다. 아이를 탓한다. 미숙한 부모도 마찬가지요. 아이를 탓한다. 나를 탓해야 되고 거기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부모님은 여러분 가급적 미소 띄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침착하게 자녀들과 교감하면서 인사를 항상 하시고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서 대화를 하시고 대화를 항상 허용적인 자세를 견지해줘야 돼. 허용적인. 애들이 들어와서 주눅이 들어서 마음대로 표현 못하고 이러면 창의성이 말살되는 거예요. 애들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게 허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돼. 그래야지 막 자기 의견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개방적인 사고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창의성이 싹 드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똑바르냐. 이러면 창의성이 어디서 나와? 거기 다 말살되는 거예요. 허용적인 자세를 견지하라. 너 7, 8에 56 그것도 몰라? 모를 수 있지.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니오. 사람 뭐 학교 오고 이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내가 늦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녀를 세밀히 관찰하고 양육하고 유배움의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캐치해서 칭찬해주고.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너 머리 깎았구나 이렇게 하면 애가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 머리 깎은 거 알아. 너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아니야.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40명들의 변화를 다 깨뜨리고 있고 메모하면서 누구를 질문을 몇 번 시켰는데 누구는 질문을 아직 못했구나. 이것까지 파악하는 거야. 그 4시간 하면서 골고루 다음엔 결정을 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런 아량으로 그런 자세로 아이들을 자녀가 둘이면 공평하게 해야 되겠지 뭐. 감정적인 언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11시 42분인데 이게 물리적 한계가 이제 전부 다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45분까지만 하면 어떨까요? 쉬지 않고 했으니까. 바쁜 사람 손 들어요. 네. 감정적인 언사 절대 신뢰감이 형성돼야 돼.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면서 너무나 우리를 잘되게 하셔.
우리 엄마는 나를 절대적으로 참 잘되게 하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부모가 야단을 쳐도 엄마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엄마를 믿고 부모를 믿는데 이 신뢰감이 없으면 깨지고 안 되는 것이다. 옷차림과 용모에 항상 정열을 유지한다. 부모님이 절치. 슈퍼에 가실 때도 특히 편애하지 않도록 해결 동기를 유발시키는 양육하는 것이 최고다. 뭐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지 겸손해지며 가정교육이 용이해진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하고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위로 옆으로 따라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진열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자리. 더 빨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자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무례함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조금 그래도 귀담아 들을 바가 있었으면 좀 실천해 주시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먹을 만큼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지혜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저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참고하실 일이 있으면 잘 아이들 기르시고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